여기는 저도 처음 와보는 장소인데요. 네. 무궁화 동산 맞나요, 맞습니다. 작가님? 여기가 바로 11.6이 일어났던 안가가 있던 곳이었어요. 자, 벌써 조금만 들어도 흥미진진하죠? 제 옆에 계시는 두 분은 바로 이 책 오래된 서울을 그리다의 두 작가님입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발로 걷고 쓰는 정명섭 작가라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신비로운 각도의 모양을 찾아서 보고 그리는 김유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네. 작가님, 오늘은 어떤 곳을 가게 될까요? 서울에는 여러 가지 궁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궁궐들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또 하나의 궁이 있습니다. 무려 7궁이죠. 처음 들어보는데요? 몇 년 전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는데 최근에 개방이 됐던 서울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비경이라고 불러야 되나? 예,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날 정말 좋네요. 네, 마당이 너무 예뻐요. 이곳은 칠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궁궐이 아니라 후궁들의 신의가 모셔져 있는 겁니다. 어떤 후궁들이냐? 왕을 낳은 후궁들이죠. 원래는 따로따로 있다가 한 군데로 모아놔서 이제 칠궁이라고 부르는 장소고요. 이제 한 바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많이 보던 데인데요, 작가님? 네, 네. 오래된 서울을 그리다에서 작가님이 그리신 곳 아닙니까? 예, 그리러 왔을 때가 가을이었거든요. 그죠, 우리 가을에. 근데 한옥이 정말 신기한 게 계절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보면 약간 좀 차갑고 을씨년스럽게 그렸는데 보는 감정이나 각도나 그림자에 따라 느낌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채색이 안 돼 있으니까 훨씬 예쁜 것 같아. 칼라로 돼 있으면 색칠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 여기가 이제 그 궁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산문으로 돼 있어요. 문도 너무 예뻐요. 왜 한옥에서 이렇게 문이 있을 때 문 높이가 다르잖아요. 가운데 문이 제일 높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목적도 있고, 집에 문이 높으면 가마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뜻이라서. 우와, 여기는 더 예뻐요. 여기는 단청이 이렇게 보이네요. 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 더 있네요. 안쪽이 육상궁, 바깥이 연호궁입니다. 뒤쪽엔 육상궁은 그 유명한 영조의 어머니, 무술이 출신이죠. 숙빈 최씨입니다. 앞에 있는 연호궁은 영조의 부인이 묻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은 이후에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이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죽음 맞아요. 이후에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작가님이 이 건물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글씨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제 아담한 그런 느낌이라 이제 제사라는 공간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문고리도 몇 개 보이죠? 문고리인데 네. 기둥에 붙어 있잖아요. 그냥 문고리가 아니라 천막이나 이런 거를 걸 때 쓰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한옥의 또 하나의 또 모습이 아닌가? 뭐 그렇게 싶습니다. 네. 여기 영친왕하고 관련되어 있는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영친왕의 어머니인 귀인 엄씨의 이제 신주가 모셔져 있는 덕안궁입니다. 많은 왕후들 중에서 역사에 끼친 영향이 많죠. 왜냐하면 아관파천 때 고종이 이분의 가마뒤를 타고 탈출하셨거든요. 이제 후반에는 이제 중전 민씨의 자리를 어느 정도 대체했던 그런 인물이죠. 작가님 여기 지붕 옆에 이렇게 막아놓은 건 뭔가요? 이제 맞배지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비나 눈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약간 천마가 내려와 있다고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이 되게 정사각형으로 보이니까 약간 엄중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대빈궁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장희빈. 희빈이라는 거는 비빈들의 등급이에요. 희빈 장씨라는 이제 칭호가 내려졌고요. 장희빈 이전과 이후로 하나 나눠지는 게 있어요. 왕위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밀려났잖아요. 그래서 장희빈 이후에는 아무리 왕을 낳아도 후궁은 이제 왕후가 될 수 없는 게 돼 있습니다. 왕후장상희 씨가 따로 있었네요. 따로 있었죠. 여기는 이제 적영궁이라고 부르는데 좀 특이한 분이 모셔져 있어요. 선조의 후궁이었던 인빈 김씨가 모셔져 있는데 사실 인빈 김씨는 살아있을 때 아들이 왕이 되는 걸 못 봤어요. 네, 손자 능창군이 그 유명한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죽고 나니까 왕의 할머니가 됐네. 죽은 이후에 이제 왕호를 받으면서 당연히 왕을 낳은 어머니가 된 거죠. 여기에도
아마도 여기 두 분이 네, 네. 모셔진 것 같아요.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앞쪽으로 보시면은 안쪽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선희궁이랑 경우궁. 경우궁은 순조의 어머니가 모셔져 있는 곳이라서 이제 순조가 나중에 정조 2월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모셔져 있고요. 안쪽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선희궁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 씨가 모셔져 있죠. 사실 여기 모셔져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죠.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처리해 달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됐고, 아들의 3년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들을 좀 따라가듯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저는 아마 아들이 뒤주에서 죽는 순간 어머니도 그냥 숨만 붙어 있지 살아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사도세자가 왕이 결국은 안 됐는데도 어떻게 여기 모셔지게 된 거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조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뒤에는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아,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정조가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중하면서 여기에 모셔졌는데, 왜 두 개가 같이 모셔졌는지 역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사극 같은 데서는 그냥 여인들 간의 질투, 그러니까 왕의 사랑을 놓고 다니는 무슨 삼각관계 로맨스로 보지만 사실 정치적인 게 안 들어갈 수가 없고요. 왕의 사랑을 받느냐 마느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죽느냐 죽이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왕을 낳은 후궁들이 있는 신기한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승리자, 또 어떻게 보면은 왕조라는 그 어떤 틀 안에 또 하나의 희생자. 서울에서 어느 곳을 가장 소개시켜주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이제 종묘가 되겠지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이 칠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제 천천히 이제 다음 장소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네. 서울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되게 경이롭지 않나요? 서울 안 같아요. 그죠? 여기가 어디죠? 백사실계곡 입구 중에 하나인 현통사 입구에 있습니다. 백사실계곡은 조선시대부터 그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장소이고, 서울이랑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옛날 사대문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은 문인들과 선비들의 사랑을 받았던 장소고, 지금도 뭐 말할 나위가 없고, 여기가 그 유명한 도룡뇽이산 일급수가 있던 곳입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와서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작가님이 또 그림으로 그리셨어요. 이거 그릴 때 오른손이 아파가지고 왼손으로 그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 여기 나왔던 그 그림이 심지어 왼손으로 그리셨던 거구나. 왼손으로 그렸는데 왼손이 못 그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려보니까 못 그리는 게 아니라 느낌이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거라는 생각을 또 큰 깨달음을 얻었죠. 되게 인상적인 곳이에요, 개인적으로. 여기는 이제 빌라 사이로에서 현통사로 가는 부암동으로 가는 코스는 가장 짧고 평탄한 코스라서 그냥 한 바퀴 뒷산 가듯이 느긋하게 가시면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종소리가 좀 들리잖아요. 이 바람소리 사이로 풍경 소리가 이게 정말 아늑한 장소에 왔다는 그런 느낌을 또 주네요. 네. 여기 지금 아카시아가 엄청 활짝 폈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원래 이렇게 큰가요? 서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백사실계곡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여기는 진짜 서울이 아닌 것 같아요. 벽돌이 뒷담한 것처럼 남아있는데 이건 어떤 곳인가요? 여기가 어디냐면 백사실계곡에 있는 그 집터예요. 백사 이항복의 집이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서는 그게 아니라 추사 김정희의 집이다. 사실은 누가 왔든지 간에 재산이나 권력이 좀 행사했거나 했던 사람인 것 같고, 집터라고 하기엔 너무 멀지 않나요? 걸어다니는 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별서라고 불러요. 조선시대 때 별장을 이제 사실은 별서라고 보면 되는데, 별장과 별서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별장이라고 하면 담장 안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담장 안에 있어서 건물 있고 정원 있고. 그런데 조선시대 별서들은 그런 게 아니라 담장이 잘 없어요. 그리고 소세원같이 담장을 만들어 놔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꾸미려고 노력을 해서, 여기도 보면은 별장이라고 하기에는 담장이 없잖아요. 그죠? 문 열고 보이는 광경 전체가 나의 정원이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안 빈낙도 한다는 그런 삶을 이제 표현한 게 이제 별서인 것 같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 백사실계곡 전체가 이 집의 정원일 수 있거든요. 여기가 다 내 그렇죠. 집이다. 그렇죠. 저는 이 집터를 보고 그림을 그렸어야 되잖아요. 네네. 집터를 보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뒤쪽에 나무만 이렇게 많았거든요. 그때
여기를 안 보고 뒤에 나무들을 봤어요. 나무들 보면서 이제 여기도 상상하고 저기도 상상하다 보니까 숲속에서 뭐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작가님 그림에 그림의 그렇게 뒤에 동물들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게 되게 크게 네. 들어있었죠. 그 멸종된 동물도 있고 상상의 동물도 있는데 그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의 그 백지소표라는 그림이 있는데 나무 사이에서 말 타고 가는데 어느 게 말이고 어느 게 나무인지 모르거든요. 이 건물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 바라보면은 그런 상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우연히 한번 여기 와본 뒤로는 너무 좋아서 서울에서 멀리 가긴 힘든데 소풍을 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곳으로 김밥을 싸가지고 소풍을 옵니다. 가족이나 친구끼리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서울의 옛 정치를 느끼기에는 최고의 장소죠. 왜냐하면 이런 장소 만나려면 서울에서 한 2시간 이 정도는 가야 되니까. 네. 오늘 칠궁과 네. 그리고 백사실계곡 그리고 부암동 네, 일대를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소풍처럼 여행해 봤는데요. 네. 오늘 작가님 어떠셨어요? 영화도 한 번 볼 때랑 2번 볼 때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칠궁도 그렇지만 백사실계곡 같은 경우는 월마다 그다음에 계절별마다 이렇게 주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이런 곳을 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준비를 하고 먼 거리를 가야 되고 이게 아니라 버스 타고 간단하게 올 수 있다는 게 뭐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자 좋은 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치인 것도 있는데 올 때마다 새로워가지고 다른 계절에 오니까 전혀 다른 곳으로 온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완전 좋습니다. 그래서 작가님 항상 올 때마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림을 항상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저랑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었지만 또 다른 시선으로 보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하나의 또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서울에 이런 장소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고즈넉하고 아름답고 또 역사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역사를 걷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서울을 걷는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비지서울과 함께하는 서울을 그리다 1편 정말 즐거운 여행 마쳐봤는데요. 2편에서 자아문 여행도 기대해주세요. 저희는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뭘 그리고 계신 건가요? 관계자분들 안 나오니까 너무 섭섭해가지고 와, 금세 뚝딱 작품이 하나 나왔습니다.